안녕하십니까. 리디언의 역사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식민지 근대화론, 과연 무엇이 잘못됐는가 입니다. 먼저 식민지 근대화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구한말 식민지기 사회, 경제 변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거나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 지역에 각종의 근대적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사회 간접자본이 확충되는 등 무형의 근대문물이 이식되어 경제, 사회, 문화사상에서 폭넓은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것이 광복 이후 한국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흔히 식근론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안병직, 이용훈 등이 주도하였고 이 두 교수가 은퇴 후에는 활동 방향을 바꿔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이어받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실상을 보면 일제시기 당시 1인당 GDP 등의 여러 지표들을 보았을 때 당시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는커녕 수탈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실상 첫 번째 자료를 보겠습니다. 당시 식민지 공업 구조의 형성을 보면 1920년대 들어 회사령 폐지 및 관세 폐지에 따라 일본 자본의 투자가 증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업의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공업의 확대를 통계 수치를 통하여 확인해 보면 조선 전체의 물자 생산액 가운데 농산액과 공산액의 비중을 보면 1918년에 80%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농산액이 1930년에는 60%로 하락하였고 15%에 불과하던 공산액의 비중은 26%로 높아졌습니다. 공장 수도 1918년에 1800여 개이던 것이 1930년에 4400여 개로 증가하였으며 회사의 자본금도 1918년에 7천여만 원에 불과하던 것이 1929년에는 3억 1천만여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산품 시장도 확대되었으며 조선 내 공산품 생산의 확대 및 일본에서 공산품의 이입에 힘입어 전체 소비 중에서 공산품의 소비는 1918년에 21%에서 1930년에는 41%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업의 양적 확대는 조선 산업에 대한 일본 자본의 지배가 확립되었고 식민지 본국과 식민지를 연결하는 식민지적 공업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910년대 후반부터 일본 자본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조선 산업에서 차지하는 일본 자본의 비중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수치들만을 보면 일본이 조선에게 공업 자본을 제공해 주고 조선에 본점을 둔 회사도 많이 늘어났지 않았느냐, 이것이 근대화가 아니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로는 공산품 품목별 일본 내지와 식민지 조선 간의 생산, 이입 현황표입니다. 식민지 조선과 일본 내지 간의 생산 이입 간 격차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10년경 일제지배 초기에는 일본 조선 간 이입 생산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1920년대로 가면 이입이 생산을 월등히 뛰어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입, 즉 일본이 조선에게서 가져간 것의 수치가 조선에서 생산된 것의 수치를 뛰어넘는데 경제학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 및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당장 이 대표적 표를 보았을 때만 해도 이쪽 청주 부문을 보면 이입이 357, 생산이 53으로 1915년에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나지 않았으나 1928년으로 가면 청주 부문이 이입이 557, 생산이 396이 되는 등 이입이 생산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염료, 도료 부문입니다. 1915년에는 이입 60, 생산 58로 차이가 겨우 2밖에 나지 않았으나 1928년에 가면 이입 1056, 생산 468로 무려 2배 이상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입이 생산의 수치를 뛰어넘는데 경제학적으로 식민지의 조선에
어떤 부문이 근대화되고 어떤 부문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염료, 도료 같은 이익, 생산의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을 볼 때 근대화 및 경제 성장은커녕 오히려 수탈만 더 증가되었다는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독점 자본의 증가입니다. 1920년대 조선에 들어온 일본 독점 자본 표를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근대화시켜주고 경제 성장을 시켜주었다 하지만 정작 조선 내 조선인이 세운 자본, 기업은 일본 자본에 비해 턱없이 적었고 이마저도 일제지배 후기로 갈수록 일본 자본의 독점이 심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 거주 일본인 농가의 경지 면적 증가입니다. 자료는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허수열 교수의 식민지기 조선인 1인당 소득과 소비에 관한 논의의 검토라는 논문을 발췌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의 1호당 경지 면적은 증가되었던 반면 조선인의 1호당 경지 면적은 매우 미미하거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의 경지 면적이 증가하고 조선인들의 경지 면적이 감소하였는데 어떻게 식민지 조선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볼 그래프는 한국, 즉 조선의 1인당 GDP 그래프입니다. 자료 출처는 사이먼 구치네츠의 근대적 경제 성장의 정의에 따른 한국의 1인당 그래프입니다. 이 자료는 한국의 1인당 GDP 그래프로서 1910년 일제 초기와 1940년부터 50년 사이 해방 직후의 1인당 GDP를 비교한 그래프인데 이를 보면 해방 후 1인당 GDP가 일제 초기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시켜주고 경제성장을 시켜줬는데 어째서 해방 직후 1인당 GDP가 일제 시기 1인당 GDP보다 낮아졌단 말입니까? 해방 직후 1인당 GDP가 일제 시기 1인당 GDP보다 낮다는 것은 일제 시기 그 어떤 경제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은 당시 1인당 GDP 그래프와 각종 물품들의 생산, 이입의 차이 등의 자료를 따져봤을 때 식민지 시기 조선의 근대화 혹은 경제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에 대한 출처 링크는 열상 설명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